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강한 톤으로 일본을 비판하는 네. 정말 지금까지 10년 동안 박근혜, 이명박 이런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정말 정확하게 연설하는 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속이 다 우려나죠. 그것도 어디에서 했죠? 굉장히 뜻깊은 장소에서. 서대문 영무소에서 그렇죠. 했죠. 예. 거기에 최초였죠. 예, 거기에 가면 유관순 누나가 옥살이 했던 옥이 있거든요. 시설되어 있는데 모형으로. 유관순 누나를 일본 아이들이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유리 쪽 조각을 잘게 썰어서 먹였어요. 그래서 그 유리 조각이 위장을 뚫고 창자를 뚫고 나오면서 돌아가시게 했거든요. 그 잔인한 새끼들이 서대문 형무소인데 서대문 형무소에서 정말 얼마만인지 속이 시원하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까만 옷, 김구 선생 그렇죠. 그럼도 입었던 옷,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하얀 옷, 그리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는데 그 사이에 크라잉넛에 독립군가가 막 나오는 굉장히 울컥한 장면들이었고요. 그리고 독립군 후손들이 뒤에 쫙 또 같이 했죠. 그리고 광화문에서는 친일파들이 또 집회했고. 정말 더러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기념사의 핵심은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3.1 운동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통성을 가진, 흔히 말해서 건국절 이런 논란이 지난 10년 동안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헌정사는 1919년 3.1 운동, 3.1 독립운동 이후에 바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중국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 적통을 받아서 온 거고, 그 친일의 역사를 가리기 위해서 저쪽 세력들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은 1948년이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 논란 속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우리의 정통성은 3.1 운동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결국엔 잘못된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 이번 촛불혁명도 3.1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준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올해가 99돌 맞는 3.1 독립운동일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은 100돌을 맞는 건국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 100돌이 대한민국 건국일이고요. 대통령이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대일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그 집권 세력들이 10년 동안 잘못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일본어에게 명확하게 당신들은 전범국가야. 전범국가이면서 그때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 피해 국가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잘못을 속죄해야 돼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요. 독도도 넘보지 말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내년이 2019년이 대한민국과 북조선 한반도 평화로 가는 평화 체제가 구축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딱 못 박은 거예요. 1년 안에 어찌됐든 평화체제로 가겠다. 가는 것을 원년으로 삼겠다. 출발점으로 삼겠다라는 거고, 이것은 이미 1년이라는 안에 1년간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플랜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북 플랜, 대미 플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 열강들과의 그 외교적인 플랜들이 이미 확고하게 서 있다. 그래서 2019년 대한민국 건국이 100주년이 되는 그날로부터는 이제는 한반도는 평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삼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야당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저보다 귀가 좋은 것인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아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기먹었어요. 그 실질적 문맹인가요? 네. 그 말뜻을 몇 대 맞아야 정신이 바짝 예, 드는. 그 말뜻을 못 알아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당들은 이래요. 자유당은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 바미당은 북한 눈치 보기 저자세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 모자란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플랜을 갖고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고 평화 정착을 위해서 이런 마스터 플랜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동질성을 가진 같은 민족끼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대통령의 통수권자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비난으로 일관하고 있죠. 네. 그런데 혹자들이 제가 길거리에서 있어 보니까 이게 혹시 민족주의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님 발언은 민족주의를 넘어 세계 평화로 가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그 친일파를 척결하자 또는 친일을 청산하자 이것이 마치 민족주의에 기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려보면 그 3.1운동이었었던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무저항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세계 평화의 기류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3.1운동의 유관순 누나를 비롯한 저항운동이 마치 해방운동에 국한되게 설명을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좀 더 이전으로 가보면 인류가 있잖아요. 몇 번이나 전쟁을 했을 것 같아요. 기록 이후에. 15,000번 정도 있다 해요. 근데 이곳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인류인이. 모르겠네요. 35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진행했고 그 현대 사회에서 전쟁이 종식된 게 한반도 전쟁이었고 대규모 국제전이. 그렇다고 치면 이 운동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인류의 평화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일본 아베 이 무지 막지한 녀석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게 일본을 못 살게 하거나 일본을 괴롭히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그렇죠. 폭력의 사실은 피해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에서 반응이 급격하게 나왔잖아요. 그럴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일본 사람들도 한반도 내의 평화 기류에 일본도 같이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저렇게 극우적으로만 나가면 일본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류에서 왕따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런 측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3.1 축사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발언이다. 오늘 발언한 핵심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만들어낸 자긍심 넘치는 역사가 있고 우리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일파의 족속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은 우리의 저항도 없이 독립이 됐다고 착각하는데 해외에서 독립군을 만들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고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었다 그러면요. 한국은 독립시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연합군도 말이에요. 독립에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일본과 싸워서 이기기를 바라고 그렇게 훈련했던 그게 실제로 그렇게 싸워보지 못하고 일본이 패전함으로써 끝났던 그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분관계나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요.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2015년에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일침을 가했죠. 지금 뭐 미투 운동 같은 것도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박근혜 이명박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먼저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돈 몇 푼 쥐어주고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박근혜와 야베의 개인적인 합의지 국민적인 합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인류에서 범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안 하고의 선택권이 없어요. 단지 반성과 책임만이 남는 거죠. 그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거든요. 근데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아베 정부예요. 그래서 저는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 국민들이 결기에서 한국처럼 일본의 극우로 막 나가는 아베 정부를 무너뜨려야 돼요. 저는 무너뜨리지 않으면 일본인들도 스스로가 동양인으로서 또는 인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자존감이 붕괴될 거라고 보고 우리 방송을 듣는 일본인이 있다면 결기해서 무너뜨리고 진보 민주정부를 세운다면 일본도 반듯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자, 다음이 진짜 중요한 예민한 문제 한번 더 말씀하셨어요.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입니다.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다케시마의 날이네 뭐네에서 지들은 우리 땅에 와보지도 못하고 지들 나라에서 다케시마 무슨 기념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못을 박았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일본 뭐 순시선인가 뭔가가 오니까 해양조사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밀어버려도 된다. 까멘 나라 땅에 무단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것과 결을 아주 같이 하는. 근데 이거를 이명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음모론 중에는 이명박이 덧도를 빨아먹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으니까.
뭐 김종필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분쟁이 되면 독도를 폭파시켜버려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MB 같은 경우 일본 가서 독도 문제 제기할 조금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기다려달라. 이런 개새끼 같은 경우가 없는 거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랜만에 듣습니다. 직원족이. 예. 그런 전문 용어를. 문제는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까였어요, 또. 예. 그렇죠. 그 말을 한 게 사실이었어요. 태생이 쪽발이라 어쩔 수 없어. 자, 3.1운동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니까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10년 만에 대통령이 또 나온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일본은 이 메시지가 얼마나 자극적이었는지 본인들한테 즉각 반응 나오는데 깜짝 놀란 스피드가 이미 일본한테도 보도자료가 나간 듯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를 읽는 순간에 나오는 것 같은 분위기. 네. 바로 끝나자마자 일본에서 반발이 심하다고 바로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나라고 엿듣고 있다 바로 보도자료가 난 나갔다고 봐요. 그래서 연설하는 중간에 이미 작성을 하고 있어. 반박문을. 그 정도로 민감한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굉장히 여야 논쟁 속에 분란이 일으켜서 또 분열되고 통합되지 못한 모습을 그동안에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의 힘으로 남북한이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하겠죠. 일본은 불안하고 떨리겠죠.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가 이 사람이 이제 관방장관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예전에 국정홍보처 장관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15년 한일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2015년에 한 합의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여론도 모으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거를 박근혜가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한 이유라고 하면 일본도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지금 친일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으로 아베와 합의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관방장관도 그런 얘기잖아요. 정상 간의 합의니까 인정해야 된다. 이거를 깨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박근혜가 파면당했어요. 잘못해서. 그리고 지금 이 한일 합의라는 것도 지금 계속 조사 중이에요. 기존에 파면된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것도 포함이 될 거고 이거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확률이 높아요. 예. 그렇다면 일본이 이것을 계속 주장하면 나중에 이 증거가 나왔을 때 정말 할 말이 없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선한 마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요. 예. 정상 간 합의를 하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는데 어느 해외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있어가지고 필요했던 미국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라든지 피해자 국가들에서는 다 손가락질했던 바로